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탈무드에 전해지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바로 진짜 부자는 누구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의 인생관이 완전히 바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부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대부분은 큰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값비싼 옷을 입은 사람을 떠올리실 겁니다. 은행 통장에 수십억, 수백억이 있는 사람.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한 사람.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쩌면 여러분의 생각이 180도 바뀔 수도 있습니다. 탈무드는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지혜를 모아놓은 경전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 삶에 필요한 깊은 통찰과 교훈이 가득 담겨 있죠. 특히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탈무드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부유한 상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했습니다. 그 사람만큼 부자는 이 나라에 없을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큰 저택에 살았고 그 저택은 대리석으로 지어져 있었습니다. 정원은 너무 넓어서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고 온갖 진귀한 꽃과 나무들로 가득했습니다. 저택 안에는 금으로 만든 촛대가 있었고 은으로 만든 그릇들이 즐비했습니다. 벽에는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이 걸려 있었고 바닥에는 페르시아에서 온 비싼 양탄자가 깔려 있었습니다. 하인만 해도 50명이 넘었습니다. 요리사, 정원사, 마부, 청소부, 집사 모두 그를 위해 일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었고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6가지 코스로 이루어졌고 저녁 식사는 10가지가 넘었습니다. 외국에서 온 귀한 향신료로 만든 요리들, 최고급 포도주, 진귀한 과일들이 매일 그의 식탁에 올랐습니다. 그의 마구간에는 15마리의 말이 있었는데 모두 순종 아라비안 말이었습니다. 사업도 번창했습니다. 그는 곡물 거래, 직물 거래, 보석 거래 등 여러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그의 재산은 2배로 불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게 틀림없어. 저렇게 사는 게 인생이지. 부럽다, 정말. 하지만 이상하게도 부자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점점 더 불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마음 한편이 텅 빈 것처럼 공허했습니다. 화려한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하인들이 준비한 호화로운 아침 식사가 앞에 놓였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이 음식들이 뭐가 맛있다고? 그는 한숨을 쉬며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낮에는 사업 때문에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회계 장부를 확인하고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고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달 수익이 지난달보다 20% 증가했습니다. 집사가 기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부자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습니다. 그래, 알았네. 다음 달에는 30% 증가시키도록 하게. 그는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혼자 넓은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모두 멀리 떨어진 도시에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연락은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돈이 필요할 때만 편지가 왔습니다. 아버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자금이 필요합니다. 보내주시겠습니까? 그는 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다시 소식이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는 비단으로 만들어졌고 베개는 거위털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밤새 뒤척였습니다. 내일 거래가 잘못되면 어쩌지? 경쟁자들이 내 사업을 빼앗아가면 어쩌지? 요즘 나라 경제가 안 좋다던데 내 재산이 줄어들면 어쩌지?
걱정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더 큰 부를 쌓을수록 더 큰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고요한 마을이 보였습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사는 걸까? 그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가졌는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 돈은 계속 늘어나는데 왜 마음은 점점 더 텅 빈 것 같을까? 그는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부자는 답을 찾기 위해 여러 현인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철학자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저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철학자는 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행복이란 결국 마음의 문제입니다. 당신은 더 많은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책을 읽고 학문을 연구하고 진리를 탐구하십시오. 부자는 그 말을 따랐습니다. 몇 달 동안 책을 읽고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다음으로 유명한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랍비님, 저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요? 랍비는 경전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충분히 헌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산의 절반을 성전에 바치십시오. 그러면 축복받을 것입니다. 부자는 거액을 성전에 기부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칭찬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몸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운동을 더 하고 좋은 약을 드십시오. 어느 예술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더 많은 예술품을 수집하십시오. 부자는 모든 조언을 따라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그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걸까?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한 걸까? 그러던 어느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부자는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혼자 산책을 나섰습니다. 평소에는 마차를 타고 다녔지만 그날은 걸어서 나갔습니다. 하인들도 모두 뒤에 남겨두고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마을 중심가를 지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고 주변은 조용해졌습니다. 들판이 펼쳐지고 작은 언덕이 보였습니다. 부자는 무심코 그 언덕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습니다. 단풍잎들이 바람에 날려 떨어졌습니다. 그때 작은 밭에서 일하고 있는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늙은 농부였습니다. 농부는 낡고 해진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곳곳에 기운 자국이 있었고 색도 발해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외치를 들고 땀을 뻘뻘 흘리며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의 밭은 아주 작았습니다. 부자가 가진 땅의 100분의 1도 안 돼 보였습니다. 흙도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고 돌멩이도 여기저기 박혀 있었습니다. 밭 옆에는 작은 오두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붕은 낡아서 여기저기 구멍이 나 있었고 벽은 금이가 있었습니다. 부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얼마나 고달픈 삶을 살까? 저렇게 가난하면 매일이 고통일 텐데 아마 나처럼 밤잠도 제대로 못 자겠지.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농부가 일을 잠시 멈추더니 허리를 펴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활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부자가 평생 본 웃음 중 가장 밝고 진실되어 보였습니다. 농부는 하늘을 보며 뭔가 중얼거렸습니다. 부자는 가까이 다가가 들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농부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밭을 갈기 시작했는데 흥얼흥얼 노래까지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부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저렇게 가난한데
어떻게 저렇게 행복해 보일 수 있지? 저 사람은 나보다 100배, 1000배 가난한데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행복해 보이는 거지? 부자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비밀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부자는 천천히 농부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지만 잠시 여쭤봐도 될까요? 농부는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부자의 화려한 옷차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어르신,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농부는 얼른 땅에 묻은 손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이곳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부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일하는 모습을 보니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물론입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 농부는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부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농부는 빙그레 웃으며 즉시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저는 아주 행복합니다. 부자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재산도 많지 않고 집도 작고 매일 고된 노동을 하시는데 말입니다. 농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 집은 작지만 들어오시겠습니까? 물 한 잔 드리고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작은 오두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두막 안은 정말 단순했습니다. 나무로 만든 테이블 하나, 의자 몇 개, 침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화려한 장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벽에는 낡은 달력 하나만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하고 평화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 안은 깨끗했고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농부는 물 한 잔을 떠서 부자에게 건넸습니다. 좋은 물은 아니지만 마음을 담아드립니다. 부자는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평범한 물이 이상하게 달게 느껴졌습니다. 농부는 의자에 앉으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확실히 가난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저는 실패한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가진 것들을 생각하면 감사함으로 가득합니다. 부자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첫째로, 저에게는 건강한 몸이 있습니다. 농부가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 두 눈으로 햇살을 볼 수 있습니다. 제 두 귀로 새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제 두 다리로 일어나 걸을 수 있습니다. 제 두 팔로 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부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농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것이라고요? 어르신, 마을에 사는 목수 아저씨를 아십니까? 그분은 작년에 사다리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치셨습니다. 이제는 걷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침대에만 누워 계십니다. 그분은 단 하루만이라도 다시 걸을 수 있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하십니다. 부자는 숨이 굳는 것 같았습니다. 농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빵집 아주머니를 아십니까? 그분은 심한 병으로 시력을 잃으셨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분은 단 한 번만이라도 자식들 얼굴을 다시 보고 싶다고 매일 우십니다. 어르신, 우리는 매일 눈을 뜨고 걷고 듣고 만질 수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일입니까? 이것은 기적입니다. 부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은 건강한 몸을 가졌지만 단 한 번도 그것에 감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재산, 더 큰 권력만을 생각했습니다. 농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 손가락을 하나하나 움직여 봅니다. 10개의 손가락이 모두 움직입니다. 그럼 저는 오늘도 일할 수 있구나 하고 기뻐합니다. 심장이 뛰고 숨을 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런 몸으로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수확할 수 있다니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농부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둘째로, 저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 순간 오두막 문이 열리며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농부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도 낡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있었습니다. 여보, 손님이 오셨어요? 네, 잠시 쉬시다 가신답니다. 농부가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부인은 부자에게 정중히 인사하고는 작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잠시 후 갓 구운 빵 한 조각을 가져왔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드세요. 부자는 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평범한 빵이 지금까지 먹어본 어떤 음식보다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농부는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옆에 아내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지만 서로를 가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의 따뜻한 미소를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일하고 함께 이야기합니다. 저녁이 되면 함께 앉아 하루를 나눕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때 밖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며 두 아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빠, 아이들은 농부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농부는 아이들을 품에 안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뭐 했니? 들에서 놀았어요. 꽃도 봤어요. 아이들은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농부는 부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보십시오. 저 아이들의 맑은 눈과 순수한 웃음을. 돈으로 저런 것을 살 수 있을까요? 저녁이 되면 우리 가족은 이 작은 식탁에 둘러앉습니다. 메뉴는 소박합니다. 빵과 수프, 때로는 감자와 야채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먹으며 웃고 이야기하고 서로를 사랑합니다. 이것이 저의 가장 큰 재산입니다. 부자는 목이 메었습니다. 자신은 큰 저택에서 살지만 혼자였습니다. 아내는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돈만 필요할 때 연락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항상 혼자 긴 식탁 한쪽 끝에 앉아 먹었습니다. 10가지 요리가 앞에 놓여도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할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농부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셋째로, 저는 제가 하는 일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어르신, 저 밖에 보이는 작은 밭을 보십시오. 부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작고 초라한 밭이 보였습니다. 크지도 않고 기름지지도 않은 땅입니다. 농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 땅을 사랑합니다. 봄이 되면 제 손으로 씨앗을 뿌립니다. 한 알 한 알 땅에 심으며 저는 기도합니다. 잘 자라거라. 건강하게 자라거라. 여름이 되면 매일 나가서 싹이 나는 것을 봅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자란 것을 보면 제 마음도 함께 자랍니다. 가을이 되면 수확합니다. 제 손으로 뿌린 씨앗이 이렇게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니,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아십니까? 부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은 수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그 땅을 직접 밟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씨앗을 뿌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흙을 만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장부에 적힌 숫자로만 땅을 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농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많은 것을 갖고 싶지 않습니다. 더 큰 집, 더 넓은 땅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충분히 가졌으니까요. 건강한 몸, 사랑하는 가족, 일할 수 있는 땅,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매일 밤 편안하게 잠듭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일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는 불안이 없습니다. 누군가 제 것을 빼앗아 갈까봐 두렵지도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았고,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었고,
건강하게 하루를 마쳤으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진심으로 우는 것 같았습니다. 농부는 놀라 물었습니다. 어르신, 왜 우십니까? 제가 무례한 말을 했습니까? 부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제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부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부자로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부러워했고 저도 제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하루도 진정으로 행복했던 적이 없습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더 큰 부를 쌓을수록 마음은 더욱 공허해졌습니다. 밤마다 불안에 시달렸고 아침마다 삶의 의미를 잃었습니다. 저는 답을 찾기 위해 수많은 현인을 찾아다녔지만 아무도 제게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당신을 만났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해 보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제게 진짜 부자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농부는 부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다. 저는 제가 가진 것에 만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자입니다. 어르신도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만 그것을 보지 못하셨을 뿐입니다. 이제 눈을 뜨십시오. 어르신이 가진 것들을 보십시오. 그러면 어르신도 진짜 부자가 되실 것입니다. 부자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택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화려한 대리석 기둥도, 금으로 된 촛대도, 값비싼 그림들도 이제는 그저 물건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부자는 자신의 삶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셨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아침 공기가 이렇게 상쾌한지 느꼈습니다. 아침 식사 때 음식을 천천히 음미하며 먹었습니다. 이 빵을 만들기 위해 누군가 밀을 키우고 누군가 빵을 구웠구나.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니 음식 맛이 달랐습니다. 그는 멀리 떨어진 자식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돈을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진심을 담은 편지였습니다. 너희를 사랑한다. 건강하게 잘 지내거라. 가끔 아버지 얼굴이 보고 싶구나. 놀랍게도 자식들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보고 싶습니다. 곧 찾아뵙겠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정원을 직접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주인님, 저희가 할 일입니다. 아니네, 나도 한번 해보고 싶네. 부자는 처음으로 장갑을 끼고 흙을 만졌습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매일 자라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작은 일상이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하인들과도 함께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긴 식탁의 한쪽 끝이 아니라 작은 테이블에 함께 앉았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땠나? 부자는 하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도 각자의 삶이 있고 가족이 있고 꿈이 있었습니다. 부자는 그들의 이름을 외웠고 그들의 가족에 대해 물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오늘 정원에 심은 씨앗이 싹을 틔웠다. 감사하다. 요리사가 만든 수프가 맛있었다. 감사하다. 비가 내렸다. 감사하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불안 없이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봄날, 부자는 다시 농부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화려한 마차가 아니라 걸어서 갔습니다. 농부는 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부자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르신, 다시 오셨군요. 그래요. 당신에게 감사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부자가 말했습니다. 둘은 다시 작은 오두막에 앉았습니다. 부자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저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기쁩니다. 하루하루가 감사합니다. 제가 가진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야 진정으로 행복합니다. 농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어르신. 이제 당신도 진짜 부자가 되셨군요. 부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진짜 부자입니다.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만족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둘은 함께 웃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수천 년 전 탈무드에 실린 이야기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혹시 이야기 속 부자처럼 살고 있지는 않나요? 더 많은 연봉,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직급을 위해 끊임없이 달리고 있진 않나요? 이것만 이루면 행복할 거야. 저것만 가지면 만족할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목표를 이루고 나면 어떤가요? 또 다른 목표가 생기고 또 다른 욕심이 생깁니다. 행복은 언제나 저 멀리 있습니다. 마치 지평선처럼 가까이 갈수록 멀어집니다. 하지만 탈무드는 말합니다.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다. 이 말은 노력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발전하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꿈을 포기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행복의 기준을 밖이 아닌 안에 두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성공이 아니라 오늘의 감사에서 행복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기쁨을 느끼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가진 것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아침에 눈을 떴습니까?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입니다. 세상에는 오늘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걸을 수 있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축복입니다. 세상에는 걷고 싶어도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습니까?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아십니까? 세상에는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할 수 있습니까? 힘들고 지칠 수도 있지만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할 일입니다. 세상에는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있습니까? 따뜻한 잠자리가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런 것들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탈무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가난을 부로 만들고 작은 것을 크게 만들고 평범한 것을 특별하게 만든다. 정말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똑같은 하루가 더 풍요롭게 느껴집니다. 똑같은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물론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고 인간관계의 갈등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조금 더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없는 것을 보며 불평할 것인가? 있는 것을 보며 감사할 것인가? 부족한 것에 집중할 것인가? 충분한 것에 집중할 것인가? 이 선택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많이 가졌지만 불안한 부자인가요? 아니면 충분히 가졌다고 만족하는 부자인가요? 이야기 속 농부처럼 작은 것에서 큰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진 것 중에 감사한 것 3가지가 무엇일까? 그것을 종이에 적어 보세요.
그리고 매일 밤 감사한 것 3가지를 적어보세요. 한 달만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탈무드가 전하는 이 오래된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진짜 부자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몸, 사랑하는 사람들, 만족하는 마음을 가진 진짜 부자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탈무드의 지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